퇴직금 털어서 프랜차이즈 창업? 본사 시스템만 믿으면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지금 그 화려한 간판 뒤에서 점주들의 꿈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룡들은 매장 문 닫고 있고 토종 브랜드들은 점주 피 빨아먹으며 겨우 버티는 중이죠. 이건 단순히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제국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었던 브랜드들의 배신과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800조 원 규모를 자랑하던 패스트푸드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CEO가 최근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저소득층 고객이 완전히 떠났다고요. 더 무서운 건 중산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고객 6%가 증발하자 아예 2025년 재무 전망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월가에 대놓고 우리 미래 모르겠다며 베끼든 셈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작년 4월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핵폭탄을 떨어뜨렸거든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 우리 돈 27,000원으로 강제 인상한 겁니다. 한 방에 인건비가 25%나 뛰었는데 기업 입장에선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맥도날드, 피자헛, KFC 같은 거인들도 살아남으려고 가격 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비싼 햄버거 먹느니 차라리 집밥 해 먹겠다며 소비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가격 올리면 손님 줄고 손님 줄면 마진 맞추려 가격도 올리고 결국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인 셈이죠. 이 위기를 넘겨보겠다고 꺼낸 카드가 기술이었는데요. 맥도날드가 IBM과 손잡고 수천억 들여서 AI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거든요. 결과는 틱톡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AI가 한 사람한테 맥너겟 2510개 주문 넣질 않나, 아이스크림에 베이컨 얹어버리질 않나 난리가 났죠. 정확도가 95%는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80%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는 돈만 날리고 자존심만 구긴 채 프로젝트 접었어요. 그 사이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포식자가 자라났습니다. 바로 고스트 키친이에요. 간판도 없고 홀도 없고 비싼 월세도 안 내는데 오직 주방만 있는 이들이 맥도날드보다 30% 싸게 똑같은 버거를 만들어 배달하는 겁니다. 요즘 지세대는 맥도날드 쿨하지 않다고 해요. 환경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대기업 탐욕은 거부하니까요. 제국의 왕들은 왕좌가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 바닥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으로 와볼까요? 치킨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곳 상황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교촌, BHC, BBQ 소위 빅삼라고 하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인데 영원한 1등은 없나 봅니다. 부동의 1위였던 교촌 치킨이 작년 매출 기준 3위로 떨어졌거든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촌은 늘 가격 인상의 선봉장이었잖아요. 배달비 유료화도 제일 먼저 했고 치킨 3만원 시대 열겠다고 큰 소리 쳤죠. 소비자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건 선 넘었지 않은 분노가 불매로 이어졌고 결국 매출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 불균형인데요. BHC랑 BBQ는 매년 역대급 영업이익 자랑하면서 수천억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왜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은 매일 폐업 고민할까요? 비밀은 바로 기름에 있습니다. 본사가 점주들한테 이거 꼭 써야 된다면서 튀김용 기름을 강매하거든요. 마트 가면 3만원에서 4만원이면 살 걸 본사 로고 하나 박혔다고 18만원, 19만원에 팝니다. 안 쓰면 바로 계약해지죠. 치킨 한 마리 팔면 원가율이 55%예요.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 20% 떼고 월세 내고 알바비 주고 나면 2만원짜리 치킨 팔아서 사장님 손에 쥐는 돈은 2천원도 안 됩니다. 하루 12시간 닭 튀겨도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버는 구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치킨 산업의 민낯입니다. 아플 땐 본죽? 참 따뜻한 말이죠. IMF 딛고 일어선 김철호 회장의 성공 신화에 많은 분들이 감동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생 이미지 뒤에는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어요. 본죽 운영하는 본IF 한때 부채 비율이 400%를 넘나들었습니다.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는 뭘 했을까요? 최근 3년 동안 무려 93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오너 주머니는 두둑해야 한다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상표권 장사였어요. 본죽, 본비빔밥 같은 상표를 회사가 아니라 오너부 개인 명의로 등록해놓고 회사한테 수백억 원 사용료를 받아간 겁니다. 이게 배임 혐의로 재판까지 갔던 사건의 전말이에요. 건물주들의 꿈이었던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신세계가 지분 인수한 뒤로 스타벅스가 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임대인들의 악몽이 됐죠. 최근 논란된 버디패스라는 구독 서비스 아시죠? 월 구독료 내면 음료 30% 할인해주는 건데요. 고객 입장에선 좋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할인 적용된 만큼 매출이 줄어드는데 스타벅스는 임대료를 매출의 일정 비율로 내거든요. 할인해서 매출이 줄면 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에 버디패스 고객 300명 오면 임대인은 앉아서 월 240만 원 손해보는 구조예요. 반면에 본사는 구독료 수입 100% 다 챙겨가고요. 할인은 건물주 돈으로 생색은 본사가. 이게 신세계식 상생법입니까? 작년 여름 대한민국 휩쓸었던 1,900원 맥주 열풍 기억하시죠? 생마차가 쏘아올린 공이었는데 닭날개 튀김 하나에 900원, 싸긴 쌉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사실 이 브랜드 일본의 신지다이라는 브랜드를 메뉴판부터 인테리어까지 싹 다 베껴온 카피캣이거든요. 독창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입장벽도 없죠. 소시지오, 다다하다, 간바이 이름만 바꾼 짝퉁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900원짜리 닭게는 10개 시켜야 주문되고 막상 보면 살은 먹을 것도 없어요. 호기심에 갔던 손님들도 다신 안 간다며 등 돌리죠. 검색량은 이미 반토막 났습니다. 커피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메가, 컴포즈, 백다방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이잖아요. 아메리카노 1,500원. 이 가격으로 점주가 돈 벌려면 하루에 500잔은 뽑아야 돼요. 기계 고장나고 알바생 손목 나갈 정도로 뽑아야 겨우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재앙이 오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원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80%나 폭등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가격 인상 못 피합니다. 2,000원 넘는 저가 커피 경쟁력 사라지죠. 본사는 가맹점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현장 점주들은 원가 압박에 숨이 턱 막히고 있습니다. 차돌박이 전문점 2차돌 한때 300호점 돌파하며 잘 나갔죠. 지금은 가맹점 반토막 났고 본사는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회사는 망해가는데 대표 개인 회사로는 수십억 대여금이 흘러나갔다는 점이에요. 본사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 빼먹는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 보이는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 몫입니다. 프리미엄 뷔페는 좀 나을까요? 쿠우쿠우 꺾고 등장한 고메 스퀘어. 여기 창업 비용만 15억에서 20억 됩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차리는 돈이에요. 제가 주말 저녁에 직접 가봤거든요. 웨이팅 없어요. 자리가 텅텅합니다. 뷔페는 구조상 인건비 식자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월 매출 2억 찍어도 이것저것 떼면 점주가 가져가는 돈 100만 원 남짓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20억 투자에 월 100만 원 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자선봉사죠. 커피계 애플이라던 블루보틀, 와이파이도 콘센트도 없이 느림의 미약만 팔던 그 도도한 브랜드 어디 갔습니까? 지금 블루보틀 배달앱에 들어왔어요. 희소성은 사라졌고 그냥 백화점 구석에 있는 평범한 커피숍이 됐습니다. 한국 법인 순이익은 반토막 났고요. 브랜드의 영혼을 팔아서 매출 좀 올려보려 했지만 돌아온 건 팬들의 외면뿐인 거죠. 국민 햄버거 롯데리아의 추락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장 수는 계속 줄고 맘스터치한테 1위 자리 내준 지 오래입니다. 리아버거 불고기로 이름 바꾸면서 발버둥 치는데 이미 떠나간 2030 마음 돌리기엔 역부족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희망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습니다. 국내에선 낡은 브랜드 취급받지만 베트남에선 K-푸드 열풍 타고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이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의외의 승자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화장품은 비싸야 한다는 공식 깨고 3,000원짜리 화장품 리들샷으로 올리브영 독주를 막아섰죠. 불경기엔 역시 가성비가 왕이라는 진리. 다이소가 뷰티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떠오르면서
기존 판을 다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꼬막 비빔밥으로 전국 휩쓸었던 연안식당 기억하시죠? 그 모기업인 DDD 얘긴데요. 무리한 확장, 코로나 악재,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3만 원에서 동전주로 추락했고 급기야 거래 정지까지 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브랜드 믿고 창업한 점주들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맞은 거죠. 오늘 우리가 본 프랜차이즈 산업의 붕괴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나 몇몇 기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나 하지라는 우리의 안일함, 가맹점주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본사의 탐욕, 그리고 겉만 번지르한 유행만 쫓는 우리의 소비 문화가 만들어낸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월 매출 보장한다. 이거 대박 아이템이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덫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적나라한 진실들이 험난한 야생과도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가장 약한 곳부터 들이닥치죠.